남다른 의술을 펼쳐 갑부가 됐다는 수상한 사나이. 매스가 아닌 가위로 승부한다. 수술 성공 확률이 99%? 한치의 오차도 없는 힘들린 집도. 추정자가 한 8,000명 정도 될걸요? 무엇이든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 저는 식물의 마음을 읽는 의사예요.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따로 있었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습격. 그의 소나기에선 맥을 추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잡는 저승사자다. 미세먼지를 줄여 돈방석에 앉은 태평 씨의 상쾌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민갑부 역사상 이런 직업은 없었다. 의사라는 단서 하나로 갑부가 자주 출몰 한다는 병원을 추적해 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의술로 돈을 좀 많이 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이세요? 그러세요? 저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고요. 네. 1층 로비에 가시면 네. 돈 잘 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로비에 있다고요? 흰 가운을 입은 천재 외과 의사를 오매불망 기다려 보건만 찬바람만 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 많이 버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어느 분인지 아세요? 전데요. 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의사 아니신 것 같은데. 복장이? 네. 환자만 치료하는 의사인가요? 저는 식물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식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나무 의사 전태평 씨입니다. 독특한 그의 직업,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화사하게 피어난 식물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은데요. 생김새가 좀 요상합니다. 이게 뭐예요? 수식정원이에요. 수식정원이요? 네네. 수식정원이 뭐예요? 벽면에 식물을 심어서 예쁜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삭막한 벽면에 식물을 디자인해 생동감을 불어넣는 수직정원. 살아있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며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요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물을 뽑아드는 갑부. 돌발 행동은 계속됐는데요. 벽에 고정된 게 아니었나요? 우리 가구 바꾸듯이 분위기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요. 화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편하게. 네. 그랬다가 네가 원하는 장을 뽑으시면 돼요. 알수록 볼수록 신통방통하네요. 이쁘네. 보시면 디자인이 바뀌었죠? 예쁘게. 개성 있는 나만의 연출까지. 이거 물건인데요. 공기 정화와 가습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칼칼한 그 목이 여기 들어오니까 빵 뚫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떠세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집을 찾은 갑부. 저 코너. 네네. 좋네요, 위치가. 저 구석자리에 대체 뭘 한다는 건지? 언뜻 보기에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아 보입니다. 고객분이 실내 조경을 이쪽에 요청을 하셔서 실내 조경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 끌고 오는 갑부. 이삿날 가구를 옮기듯 뚝딱 수직 정원이 탄생했는데요. 다양한 식물이 심어진 화단은 원하는 자리에 고정한 뒤 전원만 연결해주면 끝. 물 공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관리도 간편합니다. 네, 이제 설치 끝났습니다. 좁은 면적의 수직으로 식물을 심어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분위기까지 살려주는 아이디어 정원이네요. 이동식이라 네. 이제 고객이 오셔서 이제 원하는 식물 스타일을 말씀하시면 매장에 심어가지고 갖다 놓는 걸로 끝났습니다. 아이들도 마음에 쏙 드는 눈치입니다. 어떤 게 제일 예뻐요? 그거?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빨간색? 동생 어떤 게 제일 예뻐요? 그거? 그게 왜 좋아? 왜 좋아? 아이고 부끄러워.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 한 번 마음 편히 열지 못하며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손님. 하루에 하나씩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일부러 많이 주문을 하게 됐고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청정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물을 같이 놓고서 사용을 하면 더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식물 공기청정기까지 들여놓으니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잎과 뿌리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증발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가습기거든요. 이 두 개 동시에 나오니까 이 안에 습도가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코 막히는 거 이런 것들 뻥뻥 뚫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식물 가습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그 아래에 계좌번호 있거든요. 그 입금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0만 원. 공기청정기도 요즘에는 100만 원이 다 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도 효과도 있고 가습 효과도 다 돼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우선 건강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단순히 관상용 식물이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을 갖췄다는 수직 정원.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갑부의 은신처를 따라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우리 가게? 여기가 가게예요? 네, 저희 매장. 연구 개발부터 제작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물 관리 등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말라 죽는 수직 정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고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벌집 구조의 친환경 종이판을 꽂아줍니다. 뭔가 미스터리한 기운이 솔솔 풍기지요? 식물 뿌리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게 잘 내리고 안착을 하고 쉽게 물을 먹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한 달 전 심어둔 팔손이를 뽑아보니 수분을 촉촉히 머금은 채 뿌리가 잘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뿌리가 이 종이 사이사이에 박혀 있고요. 볼판 종이가 왼쪽으로 덮여 있고 역으로 계속 겹쳐 있어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 벌집 구조의 종이 구조 사이에 바람이 다 통합니다. 통풍이 되고 적정한 수분을 항상 가지고 있죠. 식물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파리에서 52%의 공기 저하 능력이 있고 뿌리에서 48%의 공기 저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뿌리가 노출된 상태에서 공기 순환이 돼야지만이 공기 저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수직 정원은 식물의 잎과 뿌리가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된 뒤 공기 순환 팬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계됐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던 시각. 수직 정원 주변은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화되어 나온 공기를 쐬자 좋음 수준으로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반대로 인기는 수직 상승 중입니다. 내일 나갈 물건인데 미리 준비하는 중이에요. 몇 개나 주문 받으신 거예요? 주문한 거, 주문받은 거 제가 괜히 더 긴장되네요. 6개요. 6대면 얼마예요? 750만 원?
갑부 아니랄까봐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가정집은 물론 사무실과 식당, 병원 등 식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간다네요. 사장님, 밥은 좀 봐주세요. 뭔데 봐달라고 한다냐? 어디선가 그를 찾는 외침이 들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비밀의 화원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미세먼지를 먹는 공기 정화 식물부터 알록달록 한떨기 꽃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하시는 식물들인 거예요, 이게 다? 다 판매하죠. 여기는 저 빼놓고는 다 판매해요. 정확히 씌워보진 않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14년 전 문을 연 화원. 이곳이 지금의 갑부를 잇게 한 발판이 됐는데요. 수상한 게 또 있습니다. 자석에라도 이끌린 듯 식물을 골라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손님들. 마법의 문 너머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천 개의 화분이 전시된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첫 번째 동에서 포트에 들어있는 화분을 사시고 그 화분을 들고 여기 와서 그 나무에 어울리는 화분을 고르시면 저희가 여기 와서 그 식물이 요구하는 토양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거기 심어서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 코스를 돌듯 취향과 개성을 한껏 살려 골라 키우는 재미까지 쏠쏠한데요. 뷔페식 시스템을 도입하며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심는 화분은 안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믿을만 해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은 사가지 말라 그러고 막 혼내시고 막 그러세요. 안 팔아? 안 팔아 이래. 대충 키울 거면 가져가지 말라고 막 그러세요. 진짜 식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처럼 식물을 아끼는 마음은 필수. 딸들이 옷 사입으라고 돈 주면 오늘은 옷 안 사고 꽃 사. 어버이날 옷 사입으라고 저때 돈 줬는데 저기 돈이 최고예요, 돈이. 예. 뭐 사다 줘야 소용없어. 현금 달라고 그러는데. 왜 옷 안 사고 꽃을 사세요? 꽃이 좋잖아요. 꽃이 기쁨을 주니까. 자식은 어쩌다 한 번 와서 얼굴 보지만 꽃은 내가 매일 볼 수 있잖아. 기쁨 주고 사랑받는 갑부의 화원에는 웃음꽃도 절로 피어나는데요. 덩달아 계산돼도 바빠집니다. 성함이요? 갑자기 이름은 왜 묻는 걸까요? 회원 아니시면 식물 못 사세요. 그럼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꽃을 살 수 없다고요? 네. 아, 처음 했어요? 다짜고짜 손님을 TV 앞에 앉히는 갑부. 식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답니다. 처음 오시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무조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갑부의 식물 강의 동영상. 식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인터넷 보시고 마음대로 물 주시고 또 죽이시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거. 식물 강의를 들어야지 식물 사갈 수 있고 사가신 분들은 여기에 기록이 쭉 남아 있어요. 식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갑부의 화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회원이 9,000명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좀 말씀하시는 꼭 굳이 그걸 봐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또 보고 또 옆에서 또 심으시는 거 보고 그러면 마음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자마자 좀 혼을 내더라고요. 유튜브 자기 이제 방송하는 거 보고 오셨냐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찾아오게 됐어요. 깐깐함이 당구를 불러 모은 비결이었네요. 얘가 집에 가고 싶대. 화분 막 가달라고. 그러니까 얘 가져가면 이제 화분 20개 이제 끝나는 거네? 몰라. 당진 올 때 화분 3개 가지고 왔는데 지금 14개가 돼 있어요. 애들 둘 가면 16개인 거예요. 16개, 저거 오면 17개. 그럼 또 17개 되면 3개 맞춰하고 20개 맞춘다 하겠죠?
여기 있는 식물을 다 사야 안 올 것 같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번 빠지면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갑부표 화원의 늪. 추종자가 넘쳐나는 만큼 오늘 매출 기대가 됩니다. 정리하자. 마무리. 네. 오늘 수고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꽃 선물할 일이 많았던 5월. 195만 원 1,000원. 카드 매출만 무려 195만 원. 옷보다 꽃이 좋다는 어르신들의 쌈짓돈까지 더하면 보통 236만 원 파는 것 같아요. 화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수직 정원 판매 금액을 더한 갑부의 연 매출은 7억 원에 달했는데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만든 기적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성공 신화, 자세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본가를 하신 지가? 넘었죠. 넘었죠? 3년 넘었죠. 딱 보여요. 사진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현재 물 부족이에요.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런 거요? 네, 뿌리가 약해서 지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트로타고 갈게요,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따라갈게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도움을 청한 손님을 바로 뒤따르는 태평 씨. 직접 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까 사진 보여준 사진이시죠? 진드기처럼 물이 끈적끈적하죠, 이거. 사진이 나오다가 멈춰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병들기 시작한 입. 진드기가 아니고 배설물이에요? 네. 오, 진드기라고 하잖아요. 벌레는 아니잖아요. 끈적끈적하니까. 색깔도 이렇게 누렇게 변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가장 심각한 거는 저거였었어요. 예, 근데 막상 와보니까 다 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사장님이. 기분이 어떠세요? 네? 미안하네요. 미안해요. 그동안 관리를 너무 못해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치료와 분갈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해요, 분갈이. 대형 화분도 리프트를 이용해 손쉽게 옮기는데요. 이렇듯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가 갑부만의 전매 특허입니다. 뿌리가 엉킨 화분을 깨는 순간 저 하얀 것의 정체는 뭐죠? 식물은요, 배고프면 밑으로 내려가요. 물 먹으러. 본능적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달랑 이거예요. 살아있는 게 웃기는 거죠. 흙 대신 스티로폼으로 가득 채워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심으신 화원을한테 뭐랄 게 아니고요. 소비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뭐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면 좋은 물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싸고 큰 거 찾으시니까 이런 물밖에 못 사시는 거죠. 다음 화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 보시면요. 식물 서터너클이에요. 한번 서터너 쓰시면 안 돼요. 식물이 사다 이게 벌레가 껴서 나보고 말라 죽잖아요. 벌레 어디 갔을까요? 벌레가 거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흙 속에 잠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쓰시면 안 되는 것을 또 쓴단 말이에요. 또 죽으란 이야기죠. 다음 껍질. 연탄재. 연탄재요? 연탄재잖아요. 연탄재도 이거 흙을 사용하나요? 어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탄재 아니에요. 보세요. 재사용 흙에 연탄재까지 식물이 아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다 뿌리 썩었어요. 사모님 봐보실래요, 여기? 안녕하세요. 얘는 아웃. 사막. 물을 심하게 안 주시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 상태에서 물 좀 썩어버려요. 물을 매일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거의요. 심각한데요?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물만 주고 가끔 영양만 섭취를 해주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저마다의 이유로 병들고 죽어가는 식물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얘는 오늘 못 가져가시고요.
입원시켰다가 좀 좋아지면 입원이라고요?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린지 갑부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요. 나무마다 입원 날짜와 원인, 치료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보관돼 있었습니다. 아픈 나무가 들어와서 입원 치료하는 것, 키우다가 이상 있는 거 치료해서 살아나면 분갈이해서 그때 가서 분갈이 비용을 받고 갖다 드리죠. 입원실이에요, 이건 다. 화원 한편에 집중 치료실을 마련해 둔 겁니다. 커튼실에 돼 있어가지고 낮에는 열어서 일주일간 최대한 많이 갖게 해주고 환기 잘 시키고 물은 막 들이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죠. 낮에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서 자연광으로 치료하고 밤이 되면 이중으로 찬 공기를 막아 따뜻한 환경에서 쉬며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자비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갑부. 손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표정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자르면 놀래. 뭐 하시냐고 나보고. 그러다가 보관했다가 한 달만 있다 오면은 너무 이뻐. 싹이 조그만 짝들이 나오지 착하잖아. 이렇게 너무 이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금방 나는 거 맞아. 금방 나와요. 장담 2달만 있으면 입이 이뻐져요. 뿌리가 안 좋은데 입이 있으면 입에서 물은 뺏기고 있고 뿌리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자꾸 갈변이 되고 입이 찰쳐지니까 입을 다 잘라냈죠. 어느새 입원실은 만원 사례를 이루는데요. 건강해져서 다시 만나자. 그 사이 퇴원 환자도 생겼습니다. 4개월 전 벌거숭이로 들어와 새잎이 제법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분갈이를 위해 화분을 조심스레 벗겨내고 갑자기 랩으로 감싸기 시작하는 갑부. 퇴원을 앞둔 식물에게 내려지는 특급 처방이라는데요. 어렵게 안착한 뿌리가 뒤틀리며 몸살을 앓지 않도록 뿌리 모양 그대로 화분에 옮겨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 화분에서 털어서 깼을 때 흙이 털려버리면 다음에 분갈이 뿌리가 망가져서 얘가 안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잠깐인데도요? 잠깐인데도. 뿌리가 털리면 안 돼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입이 계속 떨어졌어요. 갈색 갈변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슬슬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나무 의사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러다 보니 명의를 찾아 환자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이거 매일 줘도 안 죽어요. 그만 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 믿지 마세요. 식물 물주기의 오해와 진실. 다른 곳하고 반대예요. 아니 화분이 왜 이래 하면은 물을 많이 줘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물을 더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금 숟갈과 제가 심을 때부터 60%에 맞춰놨어요. 지금 심을 때부터 3년 전에.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주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본 배양토를 만들어낸 갑부. 식물이 좋아하는 최적의 토양 습도를 찾아낸 건데요. 셰프의 음식에 비밀 레시피가 있듯 14년 노하우가 오롯이 녹아든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양 습도 60%짜리 기본 배양토 항상 만들어 놓고 기본 식물은 이걸로 심어주고요. 만약에 선인장 심을 때는 이따가 다른 재료 섞어서 토양 습도를 바꾸죠. 숯과 펄라이트를 깔아 배수를 돕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 뒤 기본 배양토와 지용성 비료를 섞어가며 화분의 70%가량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사토를 올려주면 화분 심기 끝!
배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에 따라서 흙 배합 비율이 달라야 되고 물은 원 없이 들이부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육식물로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알려진 스투키는 어떻게 심을까요? 기본 배양토에 입자가 굵은 모래를 듬뿍 넣고 섞어주는데요.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토양 습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물을 매일 줘도 20%만 지고 있고요. 80%는 빠진 흙이고요. 이 아이는 60%의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만을 머금도록 토양 습도를 달리하는 건데요. 갑부가 심은 식물은 매일 물을 줘도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수천 수만 번의 분갈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법칙을 세운 갑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물을 많이 주면 죽는다는 거짓말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왜? 이 세상에 비를 맞고 죽는 집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과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당진을 찾은 태평 씨. 미안한데 내가 줄 돈은 없고 이 온실이라도 받겠나?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 화원을 열게 됐는데요. 텐트를 치고 먹고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장사가 안 됐어요, 사실은. 타지역이었고 자본도 넉넉하지 않았고 경험도 없었고 개업식 화분을 하나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혹시 이거 분갈이 해주실 수 있어요? 병들고 아픈 식물을 외면하지 못해 하게 된 분갈이. 화분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스티로폼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저러니 식물이 아프지. 속 내용이 스티로폼도 들어있고 땅콩 껍질, 연탄재, 온갖 쓰레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야, 이래서 식물이 죽는구나. 개업식 화분에 판매를 못하느니 아파트를 공략을 해서 죽어간 나무를 살려주고 좋은 흙에 심어주면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식물 진단법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아파트를 돌며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분갈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결과 반응은 선풍적이었습니다. 오늘 26만 4천. 26만 4천 원. 얼마 안 나왔죠? 식물을 동반자로 여기는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분갈이 매출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매출이. 1년에 몇천 개 하는 것 같아요. 몇천 개요? 화원은 가족의 운명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큰딸, 이거 어떠냐? 10년 전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는 큰딸 전세희 씨입니다. 아빠예요. 우리 큰딸. 네? 우리 큰딸. 아, 큰따님이세요? 큰따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네. 무급이야 근데. 네? 무급이야 근데. 농촌에 신고하려고요. CCTV 있으니까. 진짜 월급 한 푼도 안 주세요? 사회를 주잖아. 사위는 사위가 일하니까 돈을 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TV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김 실장! 좀 한번 보자. 실장님의 정체는 우리 사위. 아, 이분이 사위분이세요? 말 잘 듣는 우리 큰 사위. 어벤져스 군단이 합체했습니다. 필요한 화분이 있어서 찾게 된 꽃집에 정작 필요한 화분 말고 내 인생 반쪽짜리 화분을 낚아갔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하던가요? 꽃이라는 매개체로 똘똘 뭉쳐 한 곳을 바라보는 가족입니다. 2009년에 여름방학에 잠깐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음 학기 휴학하고 그리고 한 횟수로 한 10년 됐죠? 계속 혼자 있으셨던 분이라서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드시더라고요. 제때 밥도 안 챙겨 먹고 일은 바쁘고 그런 거 보니까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결혼 후 온실 시공업에 뛰어든 태평 씨. 손으로 하나하나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걸 자동으로 열고 닫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온실 자동화 시스템이 정착된 일본으로 무작정 날아가고 어렵사리 배워온 기술을 응용해 만든 설비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와, 이거 정말 신세계인데요? 연 매출 30억 원이라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때 30대 초반에 아무 도움 없이 그 시절에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었고 돈도 풍성히 쓰고 살았고 대단지 온실공사 사업까지 따내며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히 돌지 않으며 결국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경영 능력이랄까요? 많이 떨어져 제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을 오버를 하니까 넘치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도가 크게 나서 빚도 많이 지고 집 팔고 정말 거지가 됐었죠. 이어진 아내의 이혼 요구. 날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요. 8살과 4살 두 딸의 아빠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던 그 슬픔이 있는데 내 자식한테 또 고아를 보낸다?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어린 아이한테. 눈물 나온 얘기인데 살아가다가 아빠가 아파서 쓰러지면 저희들 누가 책임져? 그런 마음. 아빠가 2끼 먹으면 너한테 3끼를 먹여줄게. 아빠가 책임질게. 최선을 다할게.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딸한테. 사업 실패 후 태평 씨에게 남아준 두 딸. 두 딸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던 아버지. 지금 말하면 우울증 온 것처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날 며칠 누워 계셨는데 욕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면도하고 나가서 저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취직을 해야겠다 하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나신 저희 얼굴 보고 일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가족. 따님! 꽃 좀 파세요. 내 파트너가 아니야. 되게는 딸 파트너야. 이제는 내가 이제 손을 이제 하나씩 이제 놔준 중이라 딸이 잘해요. 딸을 지켜야 했던 아빠와 그런 아빠를 존경하는 딸. 두 사람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그런 거 말고 안 아프셔야지 뭐라도 더 해드릴 수 있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었는데 저는 안 아프시기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무리하셔가지고. 다음 날 태평 씨가 식물도 심지 않은 빈 수직 정원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각양각색의 화분과 장비까지 챙겨서 어딜 가려는 걸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특별한 고객이요? 네. 아니 여기는 학교 아닌가요?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 갑부가 등장하자 학생들이 술렁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교실에 맑은 공기와 미세먼지 없는 교실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교실 벽면을 정원으로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공기 정화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원예 교육도 진행됩니다. 수직 정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태평시도 지난해부터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식물 배치를 고민하고 직접 심어보며 식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디자인이 정말 이쁘다. 오늘을 계기로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되겠죠? 학생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것들이 공기정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 심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기청정화 바로 떠오르는 게 나무여서 나무를 심을까 했는데 이렇게 작은데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생각해서 그냥 아예 식물로 나무를 좀 표현해 봤는데요. 저마다의 기발함을 뽐내는데요. 냉정한 평가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3조를 불렀습니다. 깜짝 선물까지. 수업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예쁘게 잘 가꾸길 바랄게요. 심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제 코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진짜요? 식물을 직접 보고 식물하고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공기정화 식물을 실내 면적의 2%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잎뿐만 아니라 뿌리에 있는 미생물로 오염된 공기를 계속 끌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역할들을 하면서 정화 효과가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식물보다는 얘가 훨씬 정화 효과가 4배에서 7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밀폐된 실험방에 미세먼지를 넣고 식물에 따른 시간당 평균 저감량을 체크한 결과 수직 정원이 7배가량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태평 씨, 풀장에 물을 받는데요. 수영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입수한 것은 다름 아닌 식물을 심는 종이판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모델을 지금 물속에 넣어놓고 강도 테스트를 하는 중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 어린 놀이터라고 보시는데 사실 여기는 제 놀이터예요. 모든 것을 테스트 해보고 정말 제품이 출시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 체크 다 해야 되겠죠. 24시간 물이 흐르는 시스템이다 보니 수중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 안 돼, 이는 오시면 안 돼요. 이는 보시면 안 돼. 아니 이거 찍을 수도 안 되고. 뭔가를 감추는 긴박한 손놀림. 아니 뭐 하시는 건데요? 구멍 뚫는데 구멍 뚫는 것은 보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각도도 중요하고 강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맡겨준 사항이 아니에요. 다 수작업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좀 멀리서 자세하게 못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것 하나 갑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뚝딱 화분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청계천 공구상은 다 뒤져본 것 같아요. 맨날 며칠을. 그리고 사와서 써보고 안 되니까 또 갔다 오고 결론에 가서는 맞춤으로 선반 가공을 했죠. 위대한 발명 뒤엔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집착이 있었는데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찾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붐을 일으켰던 수직 정원. 식물이 오래 살지 못하며 사양길로 접어들고 마는데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골판 종이를 발견합니다. 저렇게 계속 물을 흘려주면 식물도 잘 자라지 않을까? 단서 하나를 들고 중국 공장을 직접 찾아간 태평 씨. 종이를 여러 장 겹쳐 하나의 벽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오, 대박. 식물한테는 최적의 조건이야. 숨 쉬는 종이에 식물이 자라는 시스템이에요.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대형 양계장, 외국의 대형 양계장에 그 더운 여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에요.
이제 물의 기화열을 빼서 온실 내에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에 사용했던 재료예요. 근데 그 재료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죠.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숨쉬지 못하고 썩기 일쑤. 종이부터 천까지 수십 가지의 재료를 구해 화분 대용으로 심어봤는데요. 그러기를 또 6개월 물과 공기 공급이 원하는 특수 부직포를 찾게 됩니다. 뿌리가 나왔네. 이젠 됐어. 성공이야. 포기를 몰랐던 그의 열정이 드디어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 개발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한 2억 5천, 3억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매장에서 벌었던 돈 거의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인정을 받았구나. 개발자는 이런 거예요. 돈보다는 남이 인정해주는 그 성취감이 제일 희열을 느끼죠.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 갑부표 수직 정원. 식물을 심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움제 강하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먹으면서 그다음에 가스 효과가 뛰어난 식물들이죠. 보통 한 2, 30까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컬러별로, 성격별로 디자인이 달라요. 전체적인 집 분위기와 환경, 빛이 들어오는 양까지 고려해 무한대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이 최대 장점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을 심어볼까요? 그때 갑부의 주변을 계속 맴돌며 제작진보다 열성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의문의 여성. 지금 뭐 찍고 계세요? 지금 제작 과정을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SNS에다가. 누구시길래 이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비서. 예? 비서. 아, 비서예요? 우리 집 내무부 장관이고 비서고. 집사람? 집사람이요? 네, 재혼한 지 5년 됐어요.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을 한 태평 씨. 손이 저러 왔으니 처음부터 서 있는데 쭈삐쭈삐 서 있는데 와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더라고. 나는 나 좋아한 줄 알았어. 처음 만나자마자 저보고 자기는 여태까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고 자기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대요. 근데 저보고 제주도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데이트예요? 첫 데이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패기에 반해 연애 10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는데요. 제주도에서 슬로우 살자던 약속과는 반대로 당진에서 퀵 일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림 그렸거든요. 색감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요. 나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어떤 쪽이 주안점 두고 있고 디자인은 저보다는 저기 집사람이 훨씬 잘해요. 이런 게 천생연분일까요? 원예학과를 졸업한 아내 혜금 씨. 다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동영상 촬영에 편집, SNS 홍보까지 도맡으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와주고 있죠. 인꼬 부부의 사랑까지 담겨선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네요. 여보 가. 가자. 바빠. 갑자기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부부.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며 직접 지은 전원주택으로 안내하는데요. 드넓은 잔디밭과 큰 채광창이 시선을 잡아 끕니다. 집이 엄청 좋은데요? 안 좋아요. 그냥 집다 보니까 좀 커졌어 집이. 집다 보니까. 드넓은 마당을 뛰노는 강아지 누렁이가 제일 신난 눈치죠. 잔디를 밟는 게 좋아 늘 창문으로 드나든다는데요.
쇼핑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오픈형 주방과 아기자기한 식물까지 시원시원한 부부를 꼭 닮은 집이네요. 얘는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창문이 이 겨울에 여기 앉아서 보면 밖을 보면 그냥 액자? 눈 오는 액자 같은 느낌? 겨울에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우와. 부부의 침실이 자리한 2층 공간. 청소도 안 해가지고 이거 뭐 보여줄 게 없네. 하나씩 더 보실래요? 와.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 신선 노름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따로 있어요. 진짜가 따로 있다? 은밀한 공간으로 안내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있어. 월풀 욕조 뒤로 시원한 풍광은 덤.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럭셔리함이 뿜어나는 게 특급 호텔 욕실 부럽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와서 집사람 만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고 또 내가 이런 집에 과연 살 수 있었을까 했는데 좀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맨날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많이 힘들었거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입니다. 고마워. 난 사실도 고마워. 이런 집에 살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화만 덜 내면 되는데.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늦은 오후 한창 일할 시간에 삼겹살 굽기에 열중인 태평씨. 뭔가를 바리바리 쌓은 손님들까지. 화원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들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초대받아 왔습니다. 초대요? 전대장에 네. 삼겹살 냄새를 폴폴 풍겨가지고 바람 타고 천리를 날아간 바비큐 냄새를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인천에 사는 둘째 딸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세상에 아빠는 뒷전이네. 아빠는 안 하지도 않고. 어? 아빠 한번 봤잖아. 우리 사과뭉치 작은 딸. 네? 사과뭉치. 너 닮았죠? 반박이. 둘째 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놀러 가서 자주 와요. 놀러 자주 와요? 네네네. 가족과 친구들까지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향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행복한 만남입니다. 오늘 차린 것도 없는데 오셔서 고맙고요.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초대만 했는데도 잔뜩 들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식물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만나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게 된 사람들. 이날만을 위해 갈고 닦은 저마다의 장기를 마음껏 뽐냅니다. 전태평 사장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성 나빠요. 진짜? 근데 식물성은 좋아요.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깜짝 등장한 부부. 오늘날 부부를 이어준 살사 댄스를 선보이는데요. 녹슬지 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춤 보여주신 건 처음이에요. 어때요, 보신 소감이?
깜짝 놀랐어요. 저 돌아가는 히포가 저 나이에. 와, 죽여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친구들한테. 재미 산다고. 삶을 축제로 즐기며 사는 태평 씨와 친구들. 그 우정 영원하길 바랄게요. 며칠 뒤 도시 농업과 건강을 주제로 한 박람회에 초청을 받은 태평 씨. 기후 변화에 대응해 건강한 환경을 모색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줄을 이었는데요. 식물로 공기를 정화하는 미니 가습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들 좋습니다. 새로운 걸 자꾸 봐야지 또 아이디어가 튀어나오죠. 아주 간단한 거라도 이걸 보고 나서 동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늘 배움을 갈망하는 그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수익 정원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진 요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수직 정원을 찾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편하잖아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쓸 거 아니야. 욕심 나세요? 네, 하나 주면 가져가지. 하나 주면 내가 메고 간다. 오래도록 식물을 곁에 두고 싶어 도전했던 수직 정원 개발. 그 작은 바람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다 지나왔는데 그때는 힘든지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련과 어려운 것들이 큰 뿌리가 되어서 나를 지탱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뿌리가 지금 한 몇 미터 정도 되었나요? 글쎄요. 뭐 워낙 깊어서 이제는 이제 쓰러질 수 없는 상황, 워낙 튼튼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찬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병들어 잎을 떨구는 시련 속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태평 씨.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말하는데요. 두 딸을 지키기 위한 억척 아빠로 나무만 바라보고 살아온 식물쟁이로 단단하게 내린 뿌리는 그의 인생 2막에 싱싱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쏟아진다 고소하게, 빠져든다 달콤하게, 그가 주문을 외우며 변신합니다. 저는 말랑말랑한 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딱딱한 강경은 모두 잊어라. 입안에서 그냥 녹는데요. 부드러운 강경으로 연매출 10억. 포기를 모르는 남자 대윤 씨의 달콤 쌉싸래한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